네, 지난 영상까지는 그 미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적분, 특히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미분하고 적분하고를 별개로, 미분하고는 별개로 이제 적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적분이 미분하고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미분하는 과정과 적분하는 과정을 이제 서로 역이구나라는 걸 역의 관계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적분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부피라든지 길이, 넓이 등을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분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과거에 적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구분구조법하고 유사한 생각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5장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 책이 있는 사람은 조금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조금 일부 다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먼저 적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한번 쭉 보면 패구간 AB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그 F의 패구간 AB에서의 정적분을 이제 정의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패구간 AB를 이제 잘게 자르죠. 자, 그래서 요것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 패구간 AB를 그 n개의 구간으로,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잘게 잘라요. 그 잘게 자르려면 어떻게 자르냐면 A를 X0, 그 다음에 X1, X2 해서,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X1부터 Xn-1까지 n-1개의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구간 A, B를 n개의 작은 구간으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n개의 작은 구간은 요걸 뜻하는 거죠. 작은 구간으로 잘라. 이걸 소구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작은 구간, 이거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 구간의 이 간격이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간격이.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의 길이를 우리 보통 델타 xk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는 xk에서 xk-1 뺀 것으로, 지금 구간의 길이, 크기겠죠. 그리고 이 델타 x,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애, 이것들 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P의 크기다. P가 뭐냐? 예, 이걸 P라고 불러요. 이거 분할 P. 그래서 분할 P. 그러니까 구간 A, B의 분할 P. 파티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라고 쓰는데, 그래서 P의 크기, 이거는 P의 크기예요. 그래서
NORM 그래가지고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P의 크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이게 이 구간의 간격이 소구간의 크기가 다 같을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다 같으면 얘네들이 다 같으면 즉 이게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 이런 게 전부 같으면 델타 xn 그렇게 되면 그때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분할이다 이렇게 해요. 등간격이면 정식분할. 근데 우리는 이제 정식분할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냥 임의의 분할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간을 이렇게 잘게 잘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y equal fx가. 그래서 폐구간 A, B에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자른 거죠. 제일 얘가 지금 x0, x1, x2, xn-1, 이게 xn.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 놓고 요 구간에서 점을 하나 잡아요. 그거를 이렇게 끝이 K 여기 어디 있는 애냐 하면 xk-1 xk 선택해. 얘를 끝이 K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 점이나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그 소구간 안에 있는 점을 하나를 이제 잡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쯤에 끝이 1 여기에 뭐 끝이 2 여기에 끝이 n 이런 식으로 n개의 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의 f값을 계산해요. f의 끝이 1 여기는 f의 끝이 2 여기는 f의 끝이 n 그러니까 델타 xk랑 f의 끝이 k랑을 곱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직사각형을 다 더해요. 네, 이걸 뭐라고 이렇게 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만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리만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에 이제 극한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얘가 있죠? 네, 리만 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함수 y equal fx가 x 곱하기 x-1의 제곱 여기 그리고 정의역이 구간 2, 0, 2 고 분할이 0, 2분의 1, 4분의 3, 4분의 5, 2분의 3, 2 이렇게 잘랐다. 그러니까 0하고 2 구간 폐구간 0, 2를 이렇게 자른 거죠. 그리고 각 구간에서 한 점을 잡기를 4분의 1 첫 번째 구간에선 두 번째 구간에서 8분의 5 세 번째 구간에선 1 네 번째 구간에선 8분의 11 다섯 번째 구간에선 4분의 7 같이 택했어요. 그래서 리마라 물감은 각 소구간의 길이는 첫 번째 소구간은 2분의 1에서 0 빼니까 2분의 1 두 번째 소구간은 4분의 3에서 2분의 1 빼니까 4분의 2니까 구간의 길이는 4분의 1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은 4분의 5에서 4분의 3 빼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3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2분의 3에서 4분의 5 빼니까 4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1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점 크시 i를 이제 이렇게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4분의 1. 그러면 리만 합은 1서부터 5까지 지워졌네. 1서부터 5까지 2분의 이거 구간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f 4분의 1. 그다음에 구간의 길이 4분의 1 곱하기 f 8분의 5. 구간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f 1. 구간의 길이 4분의 1 곱하기 f 8분의 11. 구간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f 8분의 7. 예. 여기가 이게 잘못 썼네요. 8 4분의 1, 8분의 5, 1, 8분의 11, 8분의 7.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1024분의 151. 이게 바로 리만 합이라 이거죠. 리만 합. 그러니까 함수가 주어지고 폐구간이 주어지고 분할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를 리만 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만 합은 유일한 게 아니고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분할 안에서 각 소구간에서도 크시 i라는 점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보면 분할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각 소구간에서 크시 i를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쵸? 리만 합은 만약에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구간을 정식 분할로 하거나 이렇게 정식 분할 구간을 이제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자르는 거지. 그 다음에 크시 i라는 점을 임의로 택하지 않고 예를 들어 소구간의 끝점 뭐 오른쪽 끝이라든지 왼쪽 끝이라든지 끝점으로 택하면 계산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임의의 점, 임의의 구간에서 임의로 자른 거 등간격이 아닌 임의의 간격으로 자른 것에서 그 임의의 점을 택해서 점 택하는 것도 임의로 택해서 그렇게 해서 리만 합을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만 합을 계산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이 리만 합들을 지금 쫙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 사각형들 A1이라는 사각형은 델타 X1 곱하기 F 크시 1 그쵸? 그것이 요거죠. 그 다음에 A2는 요곳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리만 합이라고 하는 거죠. 했을 때 여기 보면 정의를 보면 요게 리만 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게 요게 리만 합의 극한값 그러니까 P를 0으로 보낼 때 P를 0으로 보낼 때 리만 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극한값이 있으면 그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x 이퀄 a에서 x 이퀄 b까지 f의 정적분이다. 특별히 리만적분이다. 구별해야 될 때 이게 다 리만적분 말고 다른 적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거는 다 이 리만적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적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제 이렇게 인테그랄 a는 b서부터 fx dx로 나타낸다 이거죠. 그리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분 가능하다. 그냥 간단히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A를 아래 끝, B를 위 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를 입실론 델타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저쪽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 가서 보면 지금 리만 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뭐라 그랬냐면 리미트 P의 크기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f 크시 i 델타 xi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거를 a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것의 정의가 뭐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느냐?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리미트 i가 1서부터 n까지 f ci 델타 xi의 크기하고 요것의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만약에 L이라 그러면 L의 크기하고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거죠. 뭐 같은 말을 다시 쓰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있어가지고 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리만 합의 크기와 이 값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이거를 그 정적분이라고 얘기해요. 정적분. 여기서 P의 크기가 0으로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P의 크기가 0으로 간다라는 게 여기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AB 분할 P의 노음 P가 0에 가까워지면 이제 P의 크기가 0으로 가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각 소구간의 점을 이렇게 택하던 관계없이 일정 여기 없네요. 다음에 있나 보군요. 리만함이 수렴하지 않을 때 적분 불가능하다. 요 P의 크기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여기 있네요. P의 크기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이 간격을 자른 거를 무한히 크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f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아마 구분구조법 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네, 저쪽 가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구간 AB를 P의 크기를 0으로 보내는 거하고 n을 무한히 크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거냐? P의 크기를 0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x0고 여기가 xn이죠? 여기 이렇게 잘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P의 크기를 0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 중에 제일 큰 거죠. 이 간격 중에 제일 큰 거. P의 크기가 뭐냐면 이거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델타 xi 중에. 그러니까 이게 중에 제일 큰 게 0으로 이게 0에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이게 제일 큰 거라고 그래 봅시다.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것도 이게 제일 큰 애고 그 다음은 얘잖아요. 그럼 얘도 이쪽 게 제일 큰 게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줄어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줄어들어야 돼요. 이것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게 다 줄어들려면, 다 크기가 작아지려면 여기에 점이 더 많이 생겨야겠죠. 이렇게 분할이 더 작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n의 크기를 무한히 크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x1 여기가 x1 이렇게 돼 있었어요. x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잘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여기만 무한히 잘게.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가루로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극한값이
제대로 구해지지가 않아요, 정적분이.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요 위에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P의 크기를 0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n을 무한히 크게 할 때 P의 크기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다행인데 P의 크기가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P의 크기가 0으로 가까이 가게끔 한다 이거죠. 오케이?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뭘 정적분으로 한 거냐 한번 봅시다. 뜯어서 저쪽 가서 볼까요? 보면 이거를 뭐 S라 그러면 S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제일 앞에 이거 1은 루트 1 플러스 n분의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n 마이너스 k 그죠? 순서가 뒤집히나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시 써보면 이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쓰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n 마이너스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얘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n이 1이면 아니 k가 1이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k가 1일 경우에는 루트 1 플러스 n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n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딜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고 요것만 생각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2인가요? 2? 자, 2로 가죠.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요거는 1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1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n이 n이면 이거는 지금 k가 1일 때고 그 다음에 k가 n일 때는 요 안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이 되잖아요. 요게 0이에요. 처음이. 그러니까 여기가 0이네요. 그러니까 그 k가 이게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네요. k가 1일 땐 요 점을 뜻하고 k가 n일 때는 요 점을 뜻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n분의 1이니까 이게 간격을 이렇게 등간격으로 자른 거죠. 이렇게 n등분한 거예요. 요거 하나가 n분의 1이 등간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x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루트 1 플러스 x로 그 다음에 a는 0으로 b는 1로 그 다음에 델타 xk는 n분의 1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S라는 애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그 인테그랄 0서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x dx 한 그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1n을 집어넣어서 얘의 극한, 그게 이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구간의 양극.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얘가 x가 되고 요게 dx가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면 할 수가 있겠죠. 예. 정적분으로 표시된 뭐 극한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문제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요런 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했던 적분들은 이제 뒤에 가면 쉽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좀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그런 적분들 모양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예제 2번을 보면 정의된 함수 f의 적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그 적분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적분이 왜 안 되냐? 얘가 적분이 안 되는 이유는 A, B의 분할 P와 그 다음에 크시 I를 의 선택에 관계없이, 그 개자가 왜 이래?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잘게 쪼갠 거예요. 이거 지울까요? 이거 크시아이 분할 크시아이 택하는 건 지우고, 일단 이거 안 지워지네. 분할 P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구간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한 소구간 뭐 xk-1 xk에서 크시아이를 택하죠. 근데 크시아이를 선택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크시아이를 택하는데, 이걸 여기서 택하는데 유리수로 택하는 경우가 있고, 크시아이를 택할 때 무리수로 택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보면 이 함수는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간 A, B 이렇게 있으면 유리수일 때는 1, 무리수일 때는 0. 그러니까 조밀하게 아주 다닥다닥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스펀지처럼. 이때는 F 크시 I가 1. 이때는 F 크시 I가 0. 그러면 F 크시 I 곱하기 델타 XI 하면 이거는 델타 XI가 되죠. 여기서는 F 크시 I 곱하기 델타 XI 하면 F 크시 I가 0이니까 0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를 다 더하면 시그마 F 크시 I 리만합이죠. 델타 XI 다 더하면 이게 전부 다 유리수라 그러면 얘는 그냥 델타 XI가 돼요. 여기서는 리만합을 구하면 이게 다 0이죠. 그러면 근데 i가 1서부터 n까지 델타 xi를 다 더하면 그게 뭘까요? 델타 xi를 다 더하면 델타 x와는 a, b에서
요급수 여기까지 길이, 델타 x2는 요급수 여기까지 길이, 델타 x3는 요급수 여기까지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길이를 다, 소구간의 길이를 다 더한 거니까 그거는 뭐죠? 예, 전체 길이잖아요. 전체 길이. 그쵸? 그러니까 얘의 극한은, 이거의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p의 크기를 0으로 할 때 시그마 f 크시I 델타 xi 하면 이거 뭐가 되죠? b-a가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쪽 밑에서는, 이 밑에서는 p가 0으로 갈 때 이거를 하면 얘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적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 예제 3번을 보면 상수함수면 적분 가능하고 그 값은 이렇게 된다. 네, 이거는 여기 써놓은 거를 보면 분할 P하고 크시아를 어떻게 택하든지 간에 상수함수니까 분할을 어떻게 했든 간에 크시아를 뭐라고 하든 요 값이 항상 뭐가 되죠? 항상 K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만 합은 리만 합을 계산해 보면 f 크시I 곱하기 델타 xi인데 그거는 k 곱하기 델타 xi. k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면 k는 1서부터 i는 1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i는 1서부터 n까지 델타 xi. 좀 전에 요게 뭐라 그랬냐면 델타 xi를 다 더하면 그게 구간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나오죠. 이거는 언제? 분할 p와 이거 델타 xi를 어떻게 택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한 값이 항상 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극한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상수함수일 때의 구간 A, B에서 상수함수 요게 fx equal k 얘를 적분해라 그러면 요 밑에 넓이잖아요.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k 곱하기 구간 b-a 이렇게 구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요건 거죠. 그래서 적분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한 가지 정의를 이제 할 건데 뒤에 가서 요 얘기는 다시 한번 더 언급할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던 윗끝 아래 끝을 바꾸면 마이너스다. A, B나 B, A 이렇게 순서 바꾸면 윗끝 아래 끝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네, 이거 그냥 일단 정의한 걸로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윗끝 아래 끝이 크기가 같으면 이건 0이다. 0으로 정의한다 이거죠. 좀 전에 했던 정의대로 좀 전에 했던 그 리만합의 정의 가지고 얘네들을 얘기하려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정의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예. 이 얘기는 다음 절에 가서 조금 더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요거 정의로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를 정적분에 관한 문제는 적분 가능하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적분을 값을. 그래서 적분 가능하냐 한 것에 대한 얘기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연속이면 일단 적분 가능해요. 연속 함수면 적분 가능. 일단은 외워둡시다 그냥. 나중에 이제 증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저 연속이면 적분 가능.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 가능. 연속 적분 가능. 더 추가하면 적분 가능한 함수는 6개예요. 밑에 정리. 폐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면 6A이다. 즉 모든 X에 대해서 fx가
그러니까 모든 적당한 m이 존재해서 뭘 만족하, 이게 유계의 정의죠. 뭘 만족하냐면 fx가 m보다 작다. for all x. 이게 유계의 정의죠. 이러면 f는 a, b에서 유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가 된다. 적분 가능하면 이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적분 가능하면 이건 일단 증명을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일단은 결과를 외워둡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극한으로 표시해봐라 하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고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고 3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칙이 아니라 분할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걸 P라고 그러면 P'은 뭐냐면 더 잘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더 잘게 자른 걸 P'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P하고 P'하고 보면은 제가 순서를 바꿔서 썼나요? P가 P'의 진부분집합이면 P가 P'의 진부분집합이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P'이고 얘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원래 거가 이렇게 P'이 있었고 그거를 더 이렇게 잘게 쪼갠 걸 P라고. 아니네, 반대네요. 쏘리. 처음에 게 맞아요. 원래 거가 있었고 P가 있고 그걸 잘게 쪼갠 거를 P'이라고 하죠. 그러면 P가 P'의 부분집합이 되죠. P가 P'의 진부분집합이면 P'을 P의 세분할, 더 잘게 쪼갠 거다, 리파인먼트, 더 잘게 쪼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노음, 분할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만 합을 분할을 세분할했을 때, 더 잘게 쪼갰을 때 세분할하면 해도 그 극한값은 원래 것이 0으로 가면 그 세분할한 것의 리만 합도 0, 그 두 개의 차이가 없다 이거죠. 리만 합의 차이가. 이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3번하고 4번. 그래서 지금 이 정적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정적분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리만적분이라는 거예요. 그 리만적분의 정의, 대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리만적분, 정적분, 리만적분의 성질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적분 성질, 그거를 하나하나 다 다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